보도자료 2024 8-15 미국 캘리포니아 2024 8.15 성명 탄핵은 전쟁 1. 공익법인 주권국가 대한민국과 법률고문사인 국제변호인 포럼 두 기관의 사업 목표는 초지일관 1. 주권회복 2. 국가관, 역사관, 세계관 교육 3. 민간외교 4. 국가홍보 2.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각하에게 보내드리는 공개서한 8년간 보고드린 바대로 우리 공익법인에서는 일찍이 탄핵을 전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역사의 굴레 속에 숙명적으로 책임이 생긴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일신의 능력 밖에서 생긴 정치적 패배로만 여기시며 국가 운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은 저버리시려 하십니까? 전쟁의 도구가 된 함량 부족한 부하의 인생이 국가 주권의 행방보다 기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국민 주권의 대표자시라면 백성과 소통하시지 않고 어찌 백성을 버리시려 하십니까? 국민의 전폭적 신뢰와 지지를 받아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나 재임 중에 적들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불법으로 추방되었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일. 개인적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실 일도 중요하시겠지만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찾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는 정녕 잊어버리셨는지요? 대통령 각하가 진리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세상은 온통 뒤바뀐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준비하는 국제심판 역시 필요 없이 될지도 모릅니다. 3.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강구연월에 사십니까? 법이란 공자왈 맹자왈 도덕률을 말하자는 게 결코 아니라 수학이며 논리학이며 물리학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손으로 만져지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법치가 몰락하고 있으며 탄핵이란 괴물에 의해 주권이 찬탈되고 적군이 제2의 한국전쟁을 벌여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창달해도 자유민주주의 통치 행위는 다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4. 3.10 파면 선고. 진실과 정의 구현 차원에서 법률 분석을 제대로 했더라면 파면 선고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위법한 선고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탄핵 사유가 있을 때에, 즉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명문 규정을 정면 반대하여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면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자기들은 촛불혁명군 요구대로 파면을 선고했을 뿐 탄핵을 인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변명할 것입니다. 불난데 기름 부은 것은 바로 권한대행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여 헌재 선고에 분연히 반대하여 불복하고 거부권을 공포하며 재심 청구 등을 추진했어야 마땅할 자가 탄핵이 인용되었다고 국민을 속이는 선동연설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말았으니 변호인들 역시 잘못된 선고에 대항하지 않고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위시켜 드리지도 않았으며 사저로 물러나시게 하여 곧장 추방하고 감금해버렸던 것입니다. 5. 검찰의 변명. 언론의 비겁. 한국의 검찰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정치, 통치의 도구이자 수단이지 평생법 학도들이 아닙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를 빙자해서 범인으로 오인한 대통령을 이제는 사인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구실로 삼아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전을 무시하여 조사하고 구형하였던 것입니다. 탄핵 전범들과 유착된 언론들과 증거 조작을 하였으니 대표적인 예가 국정농단과 경제공동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이제야 세상에 노출되기 시작한 태블릿 PC 조작 사건을 날조했습니다. 검찰이 진정 정의와 진실을 파헤치는 게 본분이라면 있을 수 없는 사실 왜곡이었습니다. 어찌 이러한 사실들을 전쟁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헌재의 거짓된 파면 선고, 맹목적 언론 검찰 유착, 역적들의 국민오도, 변호인들의 비굴 왜곡함이 없었다면 지난 8년간 자격 없고 함량 부족한 정치인들의 체제 전복과 매국 행위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전쟁이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 범죄를 주도한 세력을 전범으로 정해 내리는 것입니다. 이 제2의 한국전쟁은 공산화 전쟁이며
국제사회의 최대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도 지속 중이며 70여 년의 공산당 도발행위들을 포함 일시에 단죄해야 하는 전범 재판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사회에서 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것입니다. 6.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법률상의 계약입니다. 사실상 영구한 한미동맹의 법적 장치이며 한국과 미국이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운명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미국의 대선은 좌파 언론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트럼프에게 유리합니다. 미국도 극단주의 좌파가 쇠퇴할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언론 플레이는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공산이 큽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주권 회복 작전은 이미 민간 외교 차원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궁지에 몰린 이북 공산체제는 주변 강국들과 끊임없는 외교 전략으로 남한을 무력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남한의 좌익 극렬분자들에 의한 공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가능할 것입니다. 7. 법치주의 실현 방법. 국내에서 법이 정치의 신여에 불과하고 법치주의가 몰락하여 사법부가 거짓된 사실에 기인하여 정의와 거리가 먼 판결을 하고 검찰이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범죄를 증폭시키는 현실에 대하여 국민은 불신과 분노를 넘어 이제는 해외에 망명을 하여 사법주의가 통하는 나라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이도 있고, 무정부 상태인 나라를 미국 연방의 주권 가진 또 하나의 주로 편입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더 확실한 방안은 바로 우리 법인 기관이 추구하는 바 국제사법기관의 불의와 범죄 처단을 회부하여 국제법 하에서 잘못을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제안하는 전범재판 제소에 대해 그 대강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직시하면 현 집권체제는 원인무효인 대통령 선거에 당선해서 나라의 경제와 안보의 파탄을 주도했던 과도 정부와 그 후속 아바타 정부로서 이 역시 원인무효인 선거를 이용하여 어부지리로 당선되어 나라 운영에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함량 부족인 위장 지도자들에 불과합니다. 생존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 중에는 그리하여 오직 박근혜 대통령만이 정통, 합법 대통령이며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여타 정치인들은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가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하였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명예회복을 약속하였다면 현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얼마든지 박 대통령을 제자리에 다시 모실 방법은 있었지만 이에 국민투표에 의한 정권 이양 등 이는 전부 함량결핍한 기회주의자들이 꿈도 꾸지 못할 이상향이었습니다. 실은 박 대통령 사면 복권조차도 전부 위장 전술이었던 바. 전직 대통령 고사작전의 하나인 가택연금과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도 전쟁포로 내지 인질로 박해와 탄압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8. 전범 처리 방안. 1. 국내외 애국활동 참여 기관 단체들이 협동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각기 분담으로 전범 제소를 위한 국제변호인단 위촉기금을 십시일반으로 확보하여야 함. 미국 국세청 기부금 $250 이상에 대한 세금 면제 제도 준수되고 있음. 2. 미국에 현존하는 국제법률 제소 능력 있는 로펌들을 발굴하여 수임 귀임 계약을 체결. 3. 국내 애국단체들은 증거자료 및 전범 리스트를 발굴, 작성하여 변호인단에 전송. 4. 미국 변호인단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소장 제출. 동법원은 한국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의 전범들을 처리할 권한과 관할권이 있음. 소장 송달 등 가능함. 5. 국내에서 동시적으로 탄핵 심판 청구 재심을 청구함. 6. 국가 홍보 차원에서 세계 언론을 통한 상황 중계. 7. 한미안보협의체가 구성되어 정부 차원 협력체제 구축. 공익 로펌 국제변호인 포럼.